그날 새벽까지 그녀와 허심탄회하게 사적인 얘기까지 나누었는데 어쩌다 보니 둘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직장이 지방이라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한 명, 결혼 12년 차에 5년 넘게 주말 부부로 지내온 것 같습니다. 현장 발령이라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대개 2에서 3년 정도 머무르다 다른 공사 현장으로 매번 옮겨야 하는 일이다 보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이 되어야 집에 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친구들 때문에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거의 없다. 토요일 저녁 7시경 친구들과 1차로 술자리를 마친 나는 집에 친정 식구들이 올라와 있다는 핑계로 일찌감치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출발시켰다. 집이 외곽지에 있었던 나는 차가 많은 시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던 도로가 시내를 벗어나자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하였고 평소 같으면 불과 30분도 채 걸리지 않겠지만 톨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빗길에 사고까지 겹쳐 거북이 걸음으로 가도 끝이 보이질 않았다. 밤 9시가 넘어서야 큰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동네 어귀에 도착하였는데 저쪽 끝에 뭔가가 어른거리는 것이 여성 한 명이 유독 눈에 들어온다. 참, 누군지 이런 날씨에 싸 돌아다니다니. 날씨만 아니었으면 내가 태워줬을 텐데. 차가 옆으로 다가가자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나는 차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재수 씨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오세요? 어머, 윤수 아빠 아니에요? 아유, 잘 만났네요. 안 그래도 택시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택시도 잘 안 잡히네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차동의 부인이었던 것이다. 차동이의 부인은 다짜고짜 차의 문을 열고 올라타 버린다. 아니, 재수 씨는 이 늦은 시간에 어딜 다녀오시는 겁니까? 날씨도 좋지 않은데. 그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고 가는 내내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약 10여 분 뒤 집 앞에 도착하니 그녀가 잠시 쉬었다가 가라고 하였다. 발에다 준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 가셔야죠. 그 친구의 집은 평소 내 집 드나들듯이 했던 나로서는 어색함이 전혀 없었다. 빗길에 운전하느라 신경을 많이 쓴 탓인지 입안이 칼칼하기도 하여 차 한 잔을 마시고 집으로 가려고 차에서 내렸다. 아이고, 옷이 다 젖었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나올 테니. 나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TV 화면으로 눈을 돌렸지만 시선은 다시 다른 쪽으로 향한다. 이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친구 녀석과의 부부 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잠시 머뭇머뭇거리더니 10여 분 정도 지났을까. 그녀의 첫 마디는 남편이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바람 피우는 게 확실한 것 같다는 거다. 어제는 연락 한 통 없고 친구가 집에도 안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껏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며 울면서 나에게 물어온다.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지내며 30년도 넘게 알고 지낸 친한 친구였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생기지가 않았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지요.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험관 시술도 수차례 받아보았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그때마다 옆에서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는 저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재수 씨를 볼 때가 더 안쓰러웠고요. 남편과의 불화, 시험관 시도로 인한 경제적 부담,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언젠가부터 피폐해져 갔고 나이가 들수록 친구 입장에선 많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바람을 피웠던 모양입니다. 윤수 아빠, 오늘 저랑 술 한잔 할래요. 집에 혼자 있으려니 벌써부터 우울하고 눈물만 날 것 같은데.
오늘 술 친구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러죠 뭐. 재수 씨 부탁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썰령 정말로 이혼하게 되더라도 수진 씨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일식집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회를 배달 주문해서 사케랑 먹고 있었는데 재수 씨가 나에게 우리 부부는 어떠냐고 물어보았다. 솔직히 그 질문에 당황을 했다. 그날 새벽까지 그녀와 허심탄회하게 사적인 얘기까지 나누었는데 어쩌다 보니 둘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그녀에게 먼저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였다. 그새 일주일이 후딱 지났다. 안 되겠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금요일 하루 월차를 내고 전화를 걸었다. 저 수진 씨. 저 윤수 아빠예요. 지금 어디세요? 저 집에 혼자예요. 저 지금 수진 씨 집 앞에 주차장인데. 어머, 그럼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네, 하루 월차 냈어요. 그럼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네, 그래도 괜찮겠어요. 뭘 어때요? 친구 집인데 한두 번 오신 것도 아니면서 새삼스럽게 왜 그래요? 차동이는 출근했습니까? 그 사람 어제도 집에 안 들어왔어요. 나는 차를 빼서 단지를 한 바퀴 돌고는 차동이 집하고 떨어진 주차장에다 세우고 걸어서 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계속 설레인다. 초인종을 누르자 기다렸던 듯 문이 열리며 차동의 부인이 환하게 웃으며 맞는다. 혼자 커피 마시는 중이었는데 윤수 아빠도 커피 드실 거죠? 오늘 출근 왜 안 하셨어요? 네. 사실 수진 씨 보고 싶어서 월차 내고 하루 일찍 올라왔지요. 무슨 저 때문에 와요. 그냥 놀고 싶어서 농땡이 치는 거네요. 오호, 재밌어. 그녀가 갑자기 우리 맥주나 시켜 먹을까? 라고 묻는다. 그동안 맘고생이 많았는지 대낮부터 술이 먹고 싶었던가 보다. 그래요. 한잔 하지 뭐. 그래서 수진 씨는 언제 이혼해요? 호호호 우리 집 걱정 말고 윤수 아빠 걱정이나 하셔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도 맥주는 7캔이 비워졌고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다. 그렇게 이혼한다는 말만 믿고 6개월을 만났는데 내일 당장이라도 이혼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쉽사리 갈라서질 못했고 친구를 용서하고 계속 살기로 했단다. 그렇게 석 달이 흘러 차동이에게 전화가 왔다. 과거가 어찌 되었건 현재가 중요한 거겠죠. 친구네 부부의 재결합을 보며 저희 부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반의 반으로 줄어든 연락, 데이트 횟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 통화를 해도 1분을 못 가 끊게 되고 결론은 권태기였죠. 조금 귀찮고 지겹고 이제는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해도 정말 이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난 행복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연애 때의 좋은 모습들도 생각해보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행복했던 일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나중에 이혼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현재 저도 많이 뉘우치고 노력 중입니다. 다들 권태기 꼭 극복해내길 바랄게요.